식물 에너지 이제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모든 반에서 한 번씩 이제 이 단원에 대한 이제 실험을 했었거든요. 실험을 한 건 한 거고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이제 수업인 거죠 지금은. 네, 교과서 126쪽과 127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물질이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를 실험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얘는 우리가 한 실험이 아닌데 요거 우리가 실험을 했었죠.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거기까지 본 반도 있고 안 본 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물질이 아니라 기체,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기체에 관련된 이제 실험입니다. 촛불만 유리종으로 덮어볼게. 나는 식물과 촛불을 같이 덮어볼게. 촛불이 금방 꺼지네. 이 유리종 속에 있는 촛불은 아직도 켜져 있어. 식물과 함께 있는 촛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네, 이렇게 물어봤죠. 자, 126쪽 맨 위를 보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이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식물과 함께 있으면 촛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자, 하나는 식물이 있고 하나는 식물이 없는데 이제 촛불을 켜놨죠. 그랬더니 식물이 없는 쪽은 금방 꺼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식물이 있다면 촛불이 더 오래 탈 수 있다. 촛불이 오래 탈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식물이 탈 수 있게 하는 기체 성분을 내뿜고 있다. 초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우리가 탄다라는 거는 탄다. 즉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연소한다라는 것은 화학 반응으로서 얘는 산화 반응이죠. 산화. 다른 말로 산화가 산소화라고 부르면 틀린 말이긴 한데 이제 산소로 타는 거죠. 산소와 함께 타는 거. 자, 그래서 이 기체 성분은 우리가 산소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산소.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식물과 함께 넣어두면 식물이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촛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다. 결국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중에 하나는 산소이다. 자, 그럼 얘를 직접 증명한 한번 실험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썼던 검정말을 가지고 한 또 다른 실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으로 기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빨리빨리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A
이 두 개의 시험관에 검정말을 각각 넣어놨죠. 이 실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체, 여기 이미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 좀 실험이 곤란한 거죠. 사실 기체가 거의 안 들어가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 주의사항이 있냐면 이렇게 기체가 들어갔으면 이걸 네임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거꾸로 세워봐서 하나는 빛이 있는 곳에, 하나는 이제 어둠 상자로 가려두고 나서 이제 물높이 변화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실험관 A의 물높이는 낮아지고 B의 물높이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거 없네 이거. 그림을 봐야 좀 이해가 될 텐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실험관 A는 빛이 있는 곳에, 실험관 B는 빛이 없는 곳에 뒀더니 결과가 지금 A는 낮아지고, 자 여기서 A는 이렇게 물높이가 낮아졌다는 거죠. 즉 여기가 다 기체인 거야, 기체. 근데 B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 지금 이만큼의 차이는 지금 어디서 벌어진 거냐? 이만큼의 차이. 자, 기체가 A가 더 많단 말이죠. 지금 기체가 A에서 생긴 거지. 그러니까 물을 밀어내고 기체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랬단 얘기는 결국 빛을 쬐어준 A에만 기체가 생겼다는 건 결국 광합성에 의해서 기체가 생성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제 기체가 생성된 것만 알 수 있지, 기체가 생성된다는 것만 알 수 있지, 이 기체가 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 실험에서 이제 무엇인지 토의하여 발표해보자. 이건 과학적인 말이 아니고 토의보다는 이제 이 기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제 여기다가 깐부기불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꺼져가는 불, 꺼져가는 향불 뭐 이런 걸 대보면은 얘가 갑자기 활활 타오른다. 이러면 얘가 이제 산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관 중에 이렇게 관이 달린 시험관이 있어요. 이 관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서 비닐봉다리에 연결을 해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거의 꺼져가는 불을 갖다 댈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갑자기 불이 막 활활 타올라. 그러면 얘가 산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뭐 이런 실험을 추가적으로 해본다면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합성으로 필요한 물질을 두 가지 배웠었어요.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죠. 이산화탄소와 물. 자, 여기다가 빛 에너지까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빛 에너지. 자, 근데 여기다가 지금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하나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자, 나머지 하나만 남았죠, 지금. 이게 바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인데,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에 의해서 산소와 어떤 물질로 이제 합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거의 다 밝혀졌고 지금 하나만 남았죠. 이 하나를 밝히는 실험이 우리가 직접 해봤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성되는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산소다. 산소, 이건 배웠고. 그래서 일부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자, 호흡이라는 거는, 식물의 호흡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식물도 인간처럼 호흡을 해요. 우리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런 것처럼 식물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돼. 우리가 하는 호흡이랑 달라요. 우리처럼 숨을 쉬는 건 아니고 이제 얘네는 세포 각각에서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에 사용이 되는데 산소가 일부는, 그리고 나머지 여분의 산소들은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산소 포화도가 충분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해야. 그게 식물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식물들이 공기 중으로 산소를 방출시켜줘서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물이 많은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우리는 지구의 허파라고도 하죠. 지구의 허파. 지구의 허파라는 말을 왜 할까? 여기서 산소가 제일 많이 발생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포도당이 있다. 자, 지금 이전에 여기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갈 건데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보자는 거죠.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
근데 포도당이다. 하지만 곧바로 많은 포도당이 결합하여 녹말로 전환되어 엽록체에 저장된다. 자, 요거 지금 살짝 기억해놨다가 이제 다음 실험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지 봅시다. 자, 요거 지구의 밥 한번 볼게요. 자, 잘 봤나요? 이게 채식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늘어나는 고기 소비량 때문에 이제 식물이 부족하다. 옥수수가 부족하다. 옥수수가 그래서 값이 뛰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되게 주류적인 관점은 뭐냐면 동물 보호의 관점이죠. 동물의 권리, 인권에 관련 인권이란 말은 뭐 사람한테 쓰는 거긴 하지만 동물의 그런 뭐 동물권, 뭐 인권에 관한 그런 문제 때문이죠. 동물이 사육장에서 자라는 게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갇혀서 사는 게 굉장히 동물의 권리에 위배된다. 약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 그래서 채식을 금지한다. 근데 이제 얘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자유롭게 자란 동물들은 잡아먹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유롭게 자라서 자연스럽게 죽은 건 먹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시작하죠. 두 번째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겁니다. 즉 뭐냐면 사실 소 한 마리가 있잖아요. 소 한 마리가 먹는 곡식의 양.
곡식의 양. 그래서 얘가 소 한 마리가 이제 고기가 되죠. 소고기가 되죠. 이 소고기가 되는 양보다 이게 훨씬 많다는 거죠. 사람이 먹는 곡식의 양보다. 즉, 소 한 마리가 소고기가 되기까지 먹는 곡식의 양보다 그럼 소 한 마리가 먹는 것보다 사람이 그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곡식의 양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얘가 지금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소고기를 사치스럽게 먹을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채식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도 육식을 좋아해서 선생님도 뭐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채식의 관점에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세 번째로는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자, 식물은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빛에너지를 사용해 산소와 포도당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잎을 통해 흡수됩니다. 잎에 기공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공이라는 구조, 즉 잎 세포 사이사이에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물은 이제 뿌리에서 흡수되는 거죠. 자, 지금 잎과 뿌리 지금 흡수되는 기관이 달라요. 자, 물관을 통해 흡수된다. 물관. 자, 여기 이거 보이나요? 이거 인맥. 이 인맥에 물관과 체관이 있죠. 물관 앤 체관이 있죠. 체관은 양분이 드나드는 통로라면 물관은 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물관을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운반이 되는 거죠. 줄기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산소는 이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다른 생물에 의해 이용된다. 산소는 다른 생물 플러스 식물 본인 자신도 이동한다. 식물 자신도 이용한다. 근데 우리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 이용되기도 하고, 그죠? 포도당은 이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입니다. 먹으면 달죠. 대신 포도당은 만들어진 즉시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이 됩니다. 얘들아, 잊어버리면 안 될 게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주로 잎의 여육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했으면 주로 잎의 여육세포. 즉 지금 필요한 이 물질들이 어쨌든 이산화탄소는 잎을 통해 들어오니까 상관없지만 물은 뿌리에서 어쨌든 잎까지 와야 되는 거죠. 잎까지. 포도당 역시 잎에서 녹말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라는 말을 쓰죠. 전환. 포도당에서 녹말로 전환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클립 있죠. 클립. 이렇게 생긴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긴 클립 있잖아요. 클립. 이 클립을 우리가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포도당이라면 이 전체가 녹말인 거죠. 전혀 다른 성질을 띱니다. 포도당은 물에 녹지만 녹말은 물에 녹지도 않죠. 잘. 이런 식으로 다른 성질을 띠지만 어쨌든 포도당이 여러 개 고리처럼 연결이 되면 정확히 말하면 고리는 아니고 이제 켜켜이 쌓이는 건데 어쨌든 녹말이 됩니다. 그래서 녹말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약물은 포도당이다. 포도당이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면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이다. 하지만 그 후에 바로 녹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기체는 산소이다. 자, 오랜 시간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 여러분 이거 127쪽 아래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자, 오랜 시간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과 산소를 광합성으로 얻으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자, 당연히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당연히 빛이 있어야 될 거고 물도 있어야 될 거고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될 거다. 식물 공장이 필요하다. LED 이용해서 빛에너지 공급하고 물은 배설물이라는 건 인간 똥을 정화해서 얻자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내뿜을 때 날숨에서 당연히 호흡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된다. 아니면 이산화탄소는 어떤 걸로도 이용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녹인다. 이것도 가능하죠. 이 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나중에도 나오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션에서도 나왔었는데 물은 배설물을 단순히 정할 수도 있겠지만 수소기체를 산소기체와 이제 여기다 열을 가하면 이제 얘가 폭발을 하면서 물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얘가 수소기체고 얘가 산소잖아요. 수소와 산소를 이제 열을 가해서 태우면 이제 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만 우주선에는 열을 이렇게 발생시켜서 폭발을 하는 장치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네, 좋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했던 이제 실험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버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실험을 했었는데 왜냐면 현미경을 보는 것조차 좀 힘들었잖아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된다. 128쪽을 한번 펴고 실험 동영상을 보면서 프린트를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양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검정말리핀 하나 떼서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영어 쓰면 안 되죠. 저 덮개 유리로 덮었죠. 잘못 만들었죠. 지금 너무 두껍게 만들었죠. 근데 어쨌든 관찰을 하나 봐요. 그죠? 현미경은 되게 좋은 거 쓰네요. 그죠? 우리가 쓸 때는 현미경 저렇게 4개 지금 대물 렌즈가 4개 이렇게 달렸잖아요. 이 4개 달린 거는 2개밖에 없었는데, 그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정인데 이제 탈색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이제 열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선생님이 대신했어요. 이렇게 중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큰 비커에는 물이 들어있고 작은 비커, 즉 검정말과 직접적으로 닿는 건 에탄올인 거예요. 물에는 엽록소가 잘 탈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화학을 이제 뭐 화학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탈색을 한 이유도 왜 탈색을 한 거냐면 이제 원래 초록색으로 보이니까 이미 염색이 되어 이렇게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상태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초록색 색소를 다 빼고 나서야 염색을 해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휴지로 닦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거 휴지로 다 염색약을 빨아들여야 보입니다. 안 그러면 염색약을 관찰하는 거죠. 그쵸? 염색약을 다 빨아들이고 이제 염색된 잎만 관찰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관찰합니다. 결과만 봅시다. 빠르게.
자, 보면은 요렇게까지 보인대요. 자, 보면은 지금 원래는 초록색 알갱이가 보였던 곳이 지금 다 청남색으로 보인다. 약간 청남색, 남색으로까지는 안 보이지 않아요? 약간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진한 갈색. 근데 이게 색의 대비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염색이 지금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남색이어도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약간 대비 때문에 그런 건데 약간 어쨌든 어둡게 염색이 됐으니까 약간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 의해 염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준비물은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얘인 거죠. 자, 얘는 녹말 검출 용액입니다. 녹말 검출 용액. 얘는 원래는 평상시에는 황적색을 띄어요. 황적색을 띠다가 녹말만 들어가면 녹말에만 청남색을 띠는 거죠. 청남색. 그래서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처리했는데 뭔가 황적색이 안 보이고 뭔가 짙은 갈색이나 청남색이 보인다 이러면 무조건 녹말인 거죠. 그죠? 그곳엔 녹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우므로.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 탈색을 할 때는 여러분 대신에 선생님이 다 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미 다 아는 과정이니까. 자, 하나는 빛이 있는 곳에 하나는 빛이 없는 곳에 놔둔 다음에 각각 관찰을 해본다. 그런 다음에 물중탕을 해서 탈색을 시킨다. 중탕하는 까닭은 엽록소가 에탄올에 녹아서 하얗게 변한 엽록소, 즉 초록색 색소. 초록색 색소가 에탄올에 녹아서 탈색이 된다. 왜냐하면 엽록소도 비극성을 띠고 에탄올도 비극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엽록소는 물엔 안 녹는데 에탄올엔 녹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에탄올에서 녹아서 탈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색 변화를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탈색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엽록체가 보이는 거죠. 알갱이로. 얘가 엽록체인 거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녹색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엽록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엽록체이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봤더니 하나는 이렇게 청남색, 사실 이거 진짜 과장. 솔직히 짙은 갈색으로 보인다, 솔직히. 근데 과장이더라도 뭐 그릴 땐 이렇게 지 맘대로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청남색으로 보이고 얘는 거의 안 보이죠. 탈색을 한 다음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염색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보인다. 즉 A는 녹말이 있고 B는 녹말이 없다. 이 말이 뭐야? 광합성에 의해서 지금 녹말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빛이 있는 애고 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애잖아요. 그죠? 광합성에 의해서 녹말이 생겼다. 자, 실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했던 걸 선생님이 이제 현미경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이제 표본 A는 즉 햇빛에 있던 검정말잎, 표본 B는 어둠 속에 있던 검정말잎을 염색 안 하고 그냥 찍으면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이 녹색 알갱이가 엽록체다. 이렇게 엽록체가 보인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탈색한 햇빛 검정말잎에 아이오딘 용액을 처리한 거랑 이제 어두운 검정말잎에 아이오딘 용액 처리한 게 이렇게 다르다. 지금 둘 다 400배율인데 보면은 얘는 뭔가 그냥 염색약이 묻혀있을 뿐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알갱이처럼 이렇게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짙게 염색된 게 얘가 이제 엽록체가 녹말 때문에 염색이 된 거다. 그래서 알갱이가 청남색, 근데 색 대비 때문에 약간 갈색처럼 보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염색이 됐다면 실제로 그냥 염색약만 이렇게 보일 뿐, 뭐 황적색으로 보일 뿐 이렇게 짙게 염색된 부분이 없는 얘가 이제 어둠 상자 속에 있는 검정말잎이라는 거죠. 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빛이 받은 검정말의 잎에서 생성된 물질은 녹말이다. 그래서 광합성 엽록체다. 왜냐면 엽록체에서 녹말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실험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장소, 엽록체다. 왜냐하면 녹색 알갱이가 청남색으로 변했잖아요. 광합성 산물은 뭐다?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청남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녹말이다. 근데 그 녹말은 원래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됐다. 포도당 여러 개. 여러 개가 녹말로 전환된 것이다. 원래 광합성의 산물은 포도당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지 답안 확인은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할 건데 답안을 하기 전에 오늘 패들렛, 선생님 패들렛을 지금 교과방에 올려놨습니다. 교과방에 자기 이름이 있는 곳에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안 올리면 이제 출석 체크를 안 해줄 거니까 오늘 꼭 올리도록 하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